말도 생소한 오픈 타입 피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픈 타입 피처는 우선 다양한 문자랑 언어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폰트를 개발한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자를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박수지 선생님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키보드로만은 입력할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이 폰트 파일 안에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픈 타입 피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문자들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를 위치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문자들을 안정적인 모습으로 조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픈 타입 피처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픈 타입 피처를 작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일러스트 작업 화면을 켜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 타입 피처를 사용하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신데요. 윈도우 창을 보시면 문자 창에서 오픈 타입 패널, 그리고 아까 수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글리프 패널,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문자창,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열어놓으시면 오픈 타입 피처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텍스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폰트를 좀 더 크게 키우고요. 그리고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죠. 잠깐만.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타이핑을 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를 바로 세로로 돌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요, 위에 있는 문자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자 방향을 세로로 바꾸시면 이렇게 쉽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유념해서 보실 부분은 기호가 모두 세로 쓰기 전용 기호로 바뀌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픈 타입 피처로 자동 대체가 적용되어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쓰기 전용 문자 기호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은 글을 쓰기보다는 가져오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세로 쓰기 텍스트 박스를 만든 방법은 어떨까요? 네, 문자 도구 박스에서 보면 여기 T자 보이시죠? 단축키로도 T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Shift를 누르시면 커서가 이렇게 90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서를 90도 돌리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셔서 텍스트 박스를 만드신 다음에 원하시는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다면 이렇게 쉽게 세로쓰기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세로쓰기 전용 문자 기호들이 오픈 타입을 통해서 자동 대체로 이어져 있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큰 걱정 없이 올바르게 문장 기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첨자 입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픈 타입 피처에서 문장 위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전 자주 보시나요? 가끔씩 과제를 하다 보면 항상 사전에서 정의 같은 걸 찾아볼 일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 글자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각각의 첨자가 정해진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글자를 작게 아래쪽으로 낮췄으면은 발음 기호를, 그리고 위에 올려 쓰는 경우는 그 사전에서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번째 뜻인지, 그리고 품사를 말해줍니다. 네, 앞에 보이는 어깨 글자라는 말은 위첨자의 순 우리말인데요. 첨자를 사용하는 예시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첨자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글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제 어깨 글자라는 말은 어깨 글자의 발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패널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아래 첨자라고 하는 T 옆에 작은 글자가 놓여있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발음 기호를 뜻하는 아래 첨자가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명사, 품사는 위로 올라가야 돼서 어깨 글자를 뜻하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위첨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품사를 나타내는 명사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오픈타입 피처에서 가장 흔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대체 문자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체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예시를 먼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문자, 괄호 문자를 입력한다고 하시면은 아마도 숫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따로 그리시고 숫자 크기를 조정해서 이런 문제점들, 따로 돌아다니는 문제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괄호 문자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를 따로 입력해서 세 글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괄호 문자, 원문자, 폰트 디자이너들은 다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만들어 놓는 모두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폰트 디자이너들이 계획해 놓은 글립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왼쪽에 글리프 창에서는 이 4라는 숫자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대체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4에 들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대체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요. 그냥 골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5도 드래그 하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한 글자로 들어있는 대체 문자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분수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수 입력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대체자 기능 들어가고 문자 위치 기능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타이핑에서 입력하는 분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3분의 1 그리고 4분의 93 이런 엉터리 숫자도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34분의 12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기능을 사용하시면 더 깔끔하고 이쁜 모습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오픈타입 패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여기 분수라는 것이 2분의 1이라고 써있는 분수 버튼이 있습니다. 전환을 원하시는 글자를 누르시고 분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폰트 디자이너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3분의 1이라는 숫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입력하고 싶었던 숫자는 4분의 93이 아니라 해리포터에서 마법의 문으로 통하는 오픈타입 피처를 통해서 마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디자이너를 뜻하는 9와 4분의 3을 입력하고 싶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원하시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디자이너가 이미 4분의 3이라는 글자를 그려놨기 때문에 9와 4분의 3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9도 다 같이 드래그 했는데 왜 9는 올라가지 않았나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모든 분수를 폰트 디자이너가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이 9에는 분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3분의 12 어떻게 입력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폰트 디자이너들은 첨자를 미리 그려서 글립 안에 다 넣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그 하셔서 위에 첨자를 하나씩 고쳐주시면은 네. 그리고 아래 첨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분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조금 어색하다면은 이제 원하시는 글자를 선택하신 후에 자간을 조금 조절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분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간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오늘 폰트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자간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문자형 문장 부호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써있는 글씨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0 가운데 있는 콜론이 아래로 쳐져 있고 폰치원 다음에 쓰여있는 스마일이 곁눈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폰치원이라고 영문으로 쓰인 것 사이에서도 가운점이 아래로 쳐져 있고 우리가 소위 골뱅이라고 말하는 앳 마크도 살짝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앞에 그려진 스콜라 세리프 안에는 소문자와 대문자의 기호가 모두 다른 위치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렌지색 폰트의 글씨에 적용되어 있는 문장 기호는 모두 소문자형 문장 기호라서 소문자 위치에 맞춰서 조금씩 아래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 보이시는 큰 글자에서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곁눈질하는 스마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패널을 자세히 봐주시면
숫자가 막 이리저리 적혀 있는 것 가운데 제 왼쪽 끝에 TT 2개 써 있는 마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대문자 마크인데요. 이 모두 대문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기호들도 대문자 전용 기호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이 이제 저희를 쳐다보면서 밝게 웃고 있네요. 다음으로 합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까 1교시에서 정근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이 합자를 디지털 폰트에서 사용하시려면은 이것도 다 폰트 디자이너들이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모든 것들은 표준 합자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완성 규격으로 폰트를 만든다면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이걸 적용하는 방법은 원하시는 텍스트를 선택 후에 오픈 타입 패널에서 가장 왼쪽에 보면 FI라고 써 있는 표준 합자 버튼이 있어요. 이 표준 합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공간 조절이 되어 있는 글자들로 대체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first에 있는 F와 I에 있는 공간이랑 I와 R 사이에 있는 공간보다 아래에 있는 first에서 F와 I, R과 I 사이의 공간이 좀 더 고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의 합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수지 선생님 수업에서 느낌표, 물음표가 따로 있는 걸 한 글자에 넣어놓은 글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임의 합자 기능을 이용한 합자입니다. 임의 합자 같은 경우는 폰트 디자이너가 자기가 원하는 좀 더 넣고 싶은 글자들을 채워넣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앞에 보시는 스튜디오 자소의 스콜라 세리프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스튜디오 자소의 폰트들이 대부분 임의 합자나 오픈 타입 피처가 되게 잘 적용되어 있는 폰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화살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 합자보다 더 많은 합자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문장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요. 우선 제가 아래쪽에는 표준 합자만 적용해 놓은 문장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UM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유니피케이션에서 UN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too much도 굉장히 붕 뜨게 다른 폰트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오픈 타입 피처 패널 안에 있는 임의 합자라는 버튼을 찾으면 되는데요. 표준 합자 바로 옆에 ST라고 써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위와 아래가 좀 더 조절이 되어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조판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닝에 관해 시범을 보여드리고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 기능은 여러분이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일 거예요. 영문 타이틀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흘릴 때 공간 조절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자세히 아시다시피 문자 패널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아래를 보시면 시각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커닝을 하시려고 하시는 글자를 선택하신 후 자동에서 시각적을 선택하시면 위와 아래가 공간 조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오픈 타입 피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 디자이너가 사용자들과 좀 더 잘 소통을 하고 내가 만든 폰트를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어놓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폰트를 좀 더 재미있게 활용한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빈 글립과 대체자를 활용한 배달의 민족의 한나체 도연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가 고프실 때 음식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만 돼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그러는데요. 한나체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폰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치킨을 타이핑하다 보면 중간에 치킨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스키야키를 입력하다 보면 전골냄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치킨에서 치에 키읔 바텀이 붙는 그런 글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치킨 그림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감자튀김, 타코, 커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빈 칸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도연체인데요. 도연체 같은 경우도 앞뒤 문맥이 어떤 글자가 오는지에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소를 자동으로 나타내게 자동 대체 문자가 적용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네, 이제
오늘 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 타입 피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폰트에서는 세로 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폰트의 완성 규격에서는 세로 쓰기가 자동 대체자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표준 합자, 그리고 원문자, 괄호 문자 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한글 문화를 기반으로 컨셉과 맥락에 맞는 오픈 타입 피처를 적용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이시는 글씨는 효종대왕 한글 관찰이라고 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데요. 이런 흘림체 글씨를 보다 보면은 뭐뭐하고 뭐뭐하니 같이 앞에 글자와 이어지는 글자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뭐뭐이다 라고 하고 쭉 내리면서 빈칸을 채우면서 멋을 내는 그런 글씨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폰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보시는 글자는 이용재 디자이너의 천명이라는 폰트인데요. 아직 오픈 타입 피처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 컨셉 정도로 남아 있는데 뭐뭐하고 활자는 있어야 한다. 같이 이렇게 쭉 내리는 이런 기능들 모두 오픈 타입 피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체자, 리거처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3개만 알면 오픈 타입 피처야 너도 할 수 있어. 오픈 타입 피처 적용하시려면 가장 먼저 3가지 확인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를 드래그 해본다. 그렇다면 연결되어 있는 문자가 아래 뜨겠죠. 그리고 오픈 타입 창, 그리고 문자 창에 있는 버튼들을 한 번씩 눌러보면 구매하시거나 다운받으신 폰트에 어떤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문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리프 창을 여신 후에 그 글리프 창 안에 있는 문자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구매하시거나 다운받으신 폰트가 어떤 규격으로 완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